네,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부터 하면 되나요? 네, 네. 여기서부터 해보죠. 통계적 확률까지 한 것 같고, 네, 오랜만에 수업하는 것 같아서. 네. 그 결론만 이야기하면 요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데,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이다. 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게 표본 공간 S니까 얘가 전체 사건이죠. 전체 사건.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 1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집합 있죠? 어려운 말로 공사건이라고 하는데, 절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다. 요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사실. 얘를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그 전체 집합이 하나 있으면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얘의 가장 큰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이고 가장 작은 부분 집합은 이제 공집합이죠. 네. 집합 사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혼용해서. 네. 이 사이에 아무 부분 집합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사건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n을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소리잖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가 생길 거 아니에요. 부등호가 이렇게 생길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 요 부등식을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제 얘는 0 되고 0이니까, 그리고 얘는 1 되죠.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는 PA가 되는 거죠. PA.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0 이상 1 이하다. 네, 이런 거 지금 증명을 한 거죠. 이 A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파이, 공집합이 될 수 있잖아요. 공집합. 네. 그래서 P 파이가 무엇이냐? 0이죠. 왜냐하면 얘는 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거잖아요. 네. 얘가 0이었으니까 그냥 0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매우 특별한 경우에 이제 전체 집합, 전 사건, 표본 공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PS라고 쓸 거고 얘는 1이 되겠죠. 왜냐하면 NS로 나눴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 세 가지 내용을 체크를 했습니다. 네. 별건 없어요. 네, 이제 덧셈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덧셈 정리. 여기에 지금 n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호를 썼잖아요. 걔랑 얘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윗식 아래식 두 개가 있는데, p를 n으로 바꾼 식을 고1 때 배웠죠. p를 스몰 n으로 바꾼 식을 고1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것을 언제 빼주느냐? A랑 B가 겹쳐지는 게 있을 때 겹쳐지는 걸 계산해서 빼준다. 고1 때 배웠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되잖아요. 아래 케이스는 마이너스 한 게 없죠. 왜냐하면은 A랑 B가 두 개의 사건이, 두 개의 집합이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NA 합 B는 NA 더하기 NB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배웠어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이라고 배운 거죠. 합의 법칙. 네. 그 내용을 그냥 확률로 바꾼 거예요. 네. 얘도 증명해보죠.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표본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얘가 전체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냥. 자,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느냐? 각각
구해서 더한 다음에 겹쳐지는 게 있으면 한 번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를 고1 때 배웠죠. 요 식을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요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로 한 번 나눠준 거죠. 전체를.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된다? A 확률, B 확률, A 교집합 B 확률, A 합집합 B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겹쳐지는 확률을 빼주자 라는 거죠.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걸 그냥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로 그냥 나눠준 거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저 아래쪽에 있는 식은 어떨 때? 배반일 때. 배반이면은 겹쳐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 되겠죠? 얘가 0이에요. 0. 그래서 무엇만 남는다? 그냥 각각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겹쳐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사실 포인트죠. 네. 문제가 쉬우면 겹쳐지는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우면 겹쳐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보이고 조금 더 어려우면 겹쳐지는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겹쳐지는 걸 찾는 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위에 증명 똑같죠. 고1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NS로 싹 다 나눈 거예요. 네. 자, 예제 1번인데 자, 1부터 40까지가 있어요. 네, 40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발문을 보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있나? 겹쳐지는 게 있나? 를 생각해 봐야죠. 3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을 A라고 하고 4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겹쳐진 게 있냐 없냐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얘는 겹쳐진 게 있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 이런 게 있잖아요. 걔가 12인데 12. 12의 배수가 요 1부터 40까지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각각 구한 다음에 겹쳐지는 걸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풀이에 보면 A 교집합 B는 12의 배수인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요걸 생각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읽어보면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겹쳐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2번은 어때요? 10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사건이 각각 있는데 집합이 각각 있는데 겹쳐지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각각을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겹쳐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10초가 35 미만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줘도 되겠죠. 네, 그게 여사건의 확률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에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배반 사건이므로. 근데 배반 사건이므로를 읽기 전에 C랑 D라는 사건이 겹쳐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풀이가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나오죠. 네. 여집합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문을 보면 얘는 발문이 쉬운 편이죠. 예약한 사람인 경우와 예약한 사람이 아닌 경우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구하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합이 1이 되죠. 1. 확률의 합이 1. 우연찮게 1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얘의 나머지가 얘이기 때문에 합치면 전체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얘의 나머지가 얘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겹쳐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식 있죠?
요 빨간색 식에다가 무엇을 한 거냐? B에다가 A의 여집합을 그냥 대입한 거예요. 대입. 그러면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PS가 되고요. PA 더하기 PA 여집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PS는 1이니까 어떤 소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어떤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1이다라는 소리죠. 당연한 소리지만 A랑 A 여집합은 이 교집합 겹쳐지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너를 구하고 싶은데 너를 구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너를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너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게 편한지를 내가 판단을 한 다음에 걔를 구하는 거죠. 걔가 우연찮게 PA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구해서 끝나는 거고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런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면 얘를 구해서 1에서 빼주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 편리한지를 내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증명 똑같습니다. 네. 자, 예제 2번인데 정육각형 형태로 네, 점이 위치를 해 있나 봐요. 근데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6시2겠죠. 서로 다르게 두 개를 선택해야 선분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6시2가 나올 거예요. 근데 길이가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가장 짧은 길이가 1이죠.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1보다 큰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것보다 1보다 얘 정반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1밖에 없죠. 1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1보다 큰 걸 다 카운팅 하지 말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자라는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길이가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전체에서 6개를 뺀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답니다. 근데 전체가 뭐였어요? 6시2잖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얘를 얘 빼기 얘로 쓴 게 자, 1 빼기 6시 2분의 6으로 쓴 게 네, 고상한 말로 6건의 확률을 사용해서 구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가 길이가 1이 되는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네,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네, 요 아래 보시면은 생일이 같을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학생이 3명이 있어요. 모두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제 여학생 말이 나오죠? 이게 벌써 길죠? 2명이 있을 확률과 3명이 있을 확률 구하면 이거 맞죠? 맞는데 얘는 말 그대로 확률을 얘 한 번 구하고 얘 한 번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 당연히 2명이 쓸 확률과 3명이 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네. 이렇게 하다 한번 구해보시고요. 이 남학생의 말은 이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네. 그래서 요 여학생 풀이의 정반대를 생각해보자. 정반대를. 그럼 정반대가 뭐예요?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요 3명의 친구가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 그래서 걔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6월이 30일인가요? 6월이 30일? 그래서 그냥 생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0의 세제곱이죠. 네. 30일 중에 하루가 생일이 될 수 있는데 학생이 3명이니까 30의
3제곱이 됩니다. 근데 생일이 다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친구는 30일 중에 하나, 다른 친구는 요 학생의 생일을 제외한 29일 중에 하루가 생일이어야 되고, 마지막 학생은 두 개 학생과 겹쳐지지 않는 또 다른 날 28일 중에 하루가 생일이어야 전혀 겹쳐지지 않은 생일이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 되면 이렇게 구해보세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쟤랑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뭘 느낀다? 아, 여사건 확률 사용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구나를 이렇게 체감하면 돼요. 체감. 네. 잘 풀었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죠. 네. 3파이 3, 3p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확률이 몇 %예요? 10% 정도 되죠. 네. 10% 정도 됩니다. 같을 확률이. 네. 네, 중단원 학습 정권으로 넘어왔네요. 자, 이 7번 볼까요? 7번. 네. 1대1 함수일 확률 구하여라. 그 1대1 함수가 나왔죠. 이번 3월 학평에. 네. 아무튼 그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로 표시하면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로 화살표가 하나씩만 가는 게 함수죠. 그런데 화살표를 받는 입장에서 화살표를 쏜 친구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만. 그게 1대1 함수예요. 예. 그 경우에서 이제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요 개수가 3개고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만들 수 없습니다. 예.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A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1을 선택했다라고 해보죠. 그럼 B가 1을 제외한 3개 중에서 한 곳으로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죠. A는 4개, B는 3개, C는 2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죠. 네. 그래서 개수가 4p3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를 곱하는 걸로. 네. 그 전체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함수니까 A 4개 중에 하나, B 4개 중에 하나, C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4의 3제곱이죠. 얘를 4의 3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좀 체크를 해보세요. 네. 다 뭐 도움이 되겠죠? 네, 11번입니다. 네. 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사실 36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걔를 사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합이 5인 케이스가 있고 차가 5인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개가 겹쳐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해설을 보면 뭐 너무 자연스럽게 배반 사건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해설을 읽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배반 사건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합이 오면은 뭐 1, 4, 2, 3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차가 5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너랑 겹쳐지는 게 없다. 각각을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차가 5인 케이스는 6, 1, 1, 6 이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요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밖에 안 되고 합이 요 차가 5인 케이스를 확인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전수조사 해보시면 좋아요. 전수조사. 네. 그래서 전수조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1. 첫 번째 던진 것도 1, 두 번째 던진 것도 1. 이걸 그냥 1, 1이라고 쓴 거예요. 1, 2, 1, 3, 1, 6, 5, 2, 1. 이런 식으로 6, 1,
6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총 36가지 경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숫자 오른쪽에 합을 쓰는 거죠. 합을 쓰는 거예요. 합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나옵니다. 같은 것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합을 쓰면. 네. 그럼 차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도 써보면 어떠한 애매한 대칭성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구조를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나온 수에 2를 곱하고 두 번째 나온 숫자에 3을 곱해서 더한 게 얼마 이상이거나 뺀 게 얼마 이하일 확률, 이런 게 좀 사악한 문제죠. 이 경우에는 합차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한번 쓰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 네,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11번 해봤고요. 12번. 요 뭔가 또 풀이를 보면 되게 사악하게 돼 있잖아요. 요걸 하지 말고 자, 사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매우 쉬운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가 있어요. 사건이 세 개면 약간 복잡해지죠. 네. 얘를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집합할 때처럼. 자, 첫 번째 확률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죠. 얘가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애를 잘 조작하면 뭐 요런 건 알죠? 요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너의 여집합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너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그럼 4분의 1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얘가 될 확률이 4분의 1인 거예요. 요게 그냥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색칠을 하고 빗금을 친 다음에 확률을 쓰면 됩니다. 네. 요 두 번째 거, 얘는 확률이 5분의 1인데 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얘는 얘가 되잖아요. B 빼기 A. 그래서 B 빼기 A가 어디예요? 얘네? 얘 확률이 얼마래요? 5분의 1이래요. 이렇게 하고 5분의 1 쓰는 거예요. 이게 끝이죠.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래요.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보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정확히 B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B의 나머지 확률은 더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요 풀이처럼 막 어려운 식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쓰지 않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모르고 얘를 보면은 해설이 더 어려우니까 더 이제 다가가기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기껏해야 사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 정도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네, 충분히 풀 수 있죠. 네, 13번인데.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적어도 한 가지는 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한 가지. 네, 요거는 발문 자체를 쉽게 준 겁니다. 뭘 사용해봐라? 얘의 정반대가 되는 것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자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죠. 적어도 한 가지의 반대는 뭐죠? 너가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는 거예요. 네. 자, 발문이 약간 긴데. 자, 원두가 8개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산이 2개가 있고 케냐가 6개 있대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C이겠죠? 네.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케냐산이다의 정반대는 케냐산이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2개 선택하니까
너 두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죠. 이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많이 나오는 발문입니다. 쉬운 문제에서. 약간 난도가 높아지면 적어도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겁니다. 네, 14번인데 공이 9개가 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우선은 9C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9C3. 네, 넌 구했고. 공에 동시에 꺼내는데 순서가 있구나. 작은 것부터 A, B, C구나. 네. 근데 B가 4 이하래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B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될 수 있죠? 네. 0도 되나 0? 근데 지금 B보다 A가 작아야 되죠? A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3가지 케이스만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더하면 되냐? 각각의 사건이 겹쳐지는 게 전혀 없잖아요. B가 4인 경우, B가 3인 경우, B가 2인 경우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얘가 B예요. 그럼 A가 있고 C가 있겠죠. 자, 얘는 1밖에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3은 3보다 작은 숫자가 2개 있죠.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C1이 돼요. 2C1. 4면요? 1, 2, 3, 3개 중에 하나잖아요. 3C1이죠. 그래서 얘를 규칙성 있게 쓰면 얘는 1C1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일일이 다 찾는 겁니다. 네. 자, B가 4면은 C가 될 수 있는 거는 5, 6, 7, 8, 9 이런 거잖아요. 요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C1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주면 B가 4인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죠. B가 3이면 4도 되니까 6C1. B가 2면 3, 4도 되니까 7C1. 이렇게. 그래서 가로끼리 곱한 다음에 세로로 더해주면 되죠. 네.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막 길게 나와 있죠. 이렇게. 네.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해설을 읽으면 아마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얘를 완벽하게 푼 상태에서 해설을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15번인데 정수해가 존재한다. n은 20 이하의 자연수. 2차 방정식. 우선은 해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저 방정식의 근을 구해봐야겠죠. 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x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봐야죠. 그 다음에 걔가 정수해가 돼야 되는 케이스를 찾아보는 거죠. 근의 공식 오랜만에 해보는데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 루트항을 보니까 9n 제곱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3n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면 10n 되니까 2분의 n 나오죠.
빼기 3n이면 4n 되니까 5분의 n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수해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요 두 개가 동시에 정수해일 필요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정수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가 정수해가 되려면 n은 뭐가 돼요? 짝수. 자, 고상한 말로 2k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k는 1, 2, 땡땡땡. 지금 전체가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짝수를 이렇게 세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n이 뭐면 돼요? 뭐 5l 이러면 되죠? 5의 배수면 되죠? l도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써봤는데 이렇게 쓸 때 가끔 도움이 되죠. 네, 이번에 3월 학평 봤듯이 뭐 이렇게 3의 배수로 나누는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 좀 잘 풀립니다. 아무튼 얘를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너가 정수가 되려면 2의 배수를 잘 찾아보면 되고 너가 정수가 되려면 5의 배수를 잘 찾아보면 되는데 너 또는 너가 일어나면 되는데 겹쳐지는 게 있죠. 10.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편의상 2, 5라고 쓸게요. 네. 그럼 전체에서 2의 배수가 몇 개예요? 10개겠죠? 5의 배수는 4개겠죠? 겹쳐지는 10의 배수는 2개겠죠? 겹쳐지는 게 있으니까 전체 더한 다음에 겹쳐지는 빼줘야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네.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체가 지금 20이니까 나눈 거죠, 이렇게. 네,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별거 없죠. 네. 지금 이런 풀이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확률을 구한 다음에 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풀고 있어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죠. 두 개 똑같습니다. 편리한 걸로 하시면 돼요. 편한 걸로. 자, 16번입니다. 자, 요 약간 배울 만한 문제. 자, 우선 시계가 있는 5개 있는데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팔찌도 5개 있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면 지금 시계랑 팔찌랑 합쳐서 총 10개가 있죠. 10C3이 전체 개수가 되는 겁니다. 10C3. 10C3. 전체 경우의 수가 10C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적어도 하나는 시계, 동시에 적어도 하나는 하늘색.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자? 반대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적어도 한 개 시계잖아요. 이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시계가 하나도 없다. 얘랑 똑같은 말은 뭐죠? 지금 3개를 뽑으니까 팔찌가 3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지금 색깔을 보면 색깔이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니면 하늘색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색이 아니면 노란색. 근데 이 물건도 시계랑 팔찌밖에 없죠. 팔찌가 아니면 시계인 거고 시계가 아니면 팔찌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좋은 문제예요. 자, 다시. 적어도 하나가 시계니까 얘 반대가 되는 건 시계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고 지금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3개가 모두 팔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 사건에 여사건 생각하는 거예요. 여사건. 됐고요. 자, 아래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래요. 자, 적어도 한 개가 하늘색이래요. 그럼 반대가 뭐예요? 하늘색이 하나도 없는 거네? 너랑 똑같은 말은 뭐예요? 노란색이
3개가 나와줘야 되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집합 A라고 하고 얘를 집합 B라고 하면 얘는 어떤 집합인 거죠? 여집합이 되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확률 얼마예요? 너도 시계이고 너도 하늘색이래요. 자, 너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네, 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 얘를 구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네. 해보죠. 자, 팔찌가 3개 나오는 케이스는 뭐예요? 팔찌가 총 몇 개죠? 5개죠. 아, 너는 5C3 얘요. 네. 노란색이 3개? 자, 색깔을 볼까요? 노란색은 총 몇 개예요? 6개잖아요. 아, 6개 중에 3개야. 6C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얘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자, 얘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자, 이렇게 해볼까요? 팔찌 3개, 네, 이렇게 해보죠. 얘를 바꿔볼게요. 자, 얘를 구했으니까 요 사건을 A, 요 사건을 B라고 하면 요 반대되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고 싶다로 문제를 바꿨습니다. 똑같은 거죠. A랑 B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그리기 편하잖아요. 얘를 그리기 편하죠. 그러면 겹쳐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A랑 B가 팔찌가 3개 나오면서 동시에 노란색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노란색 팔찌 노란색 팔찌 3개 있네. 너가 3C3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를 요 벤 다이어그램 표시하면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있네. 바깥쪽에 있네. 어떻게 주면 돼요? A 합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수록 이렇게 집합을 세팅해서 풀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안 헷갈리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부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